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4부의 이슈 인터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보국 코리아는 한혜진 씨를 비롯해서 국내 모델들이 청와대에서 촬영한 30여 장의 화보를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복이 맞느냐, 또 한복 홍보로 적합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자, 한복을 전공한 학자는 이 논쟁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초빙 교수인 한국복식사 김여경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여경입니다. 예. 자, 한복을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온 학자로서 최근 청와대에서 촬영이 된 한복 패션 화보 이 관련해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켜본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청와대 한복 패션 논란이 된 것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예, 한복이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쟁점에서 등장하고 있어서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예, 예. 쟁점이 청와대 개방인데 이제 한복 화보라는 게 괜히 이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옷이라는 게 의복이기도 하고 뭐 상품이기도 하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도 갖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네. 한복이 의복 외적인 분야에서 지나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지난주 열린 문화체육관광회 회의에서 최영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이 그 한복 패션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허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한복 패션 화보를 촬영하면서 열린 청와대를 새롭게 소개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설명과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제 현재 보고 화보는 사이트에서 내려져 있어서 대중들이 전체 화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는 서점에서 잡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부구지 화보에서의 정식 제목이 청와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기획 의도는 이제 한복을 주요 콘텐츠로 청와대와 경복궁까지 이어서 공간을 홍보하는 것이 화보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본관, 접견실, 영빈관 같은 청와대 공간을 소개하고 있고 청와대가 현대사의 건축문화유산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 화보에서는 이런 공간의 색이나 조형감에 어울리는 한복을 뭐 새롭게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디터의 글에 소개한 것처럼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에 어울리는 한복을 콘텐츠화한 것이지 네. 한복 홍보가 주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목도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정말 문화재청의 기획 의도가 한복 홍보였다면은 이제 협력하는 기관과 컨셉이 정확하게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복 홍보가 주된 목적이었느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이 한복이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슈가 되긴 됐어요. 네네. 네. 보고에서 사실 여러 차례 한복 화보를 찍었는데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제 논란이 된 적도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네. 한복 화보가 사실 좀 칭찬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전통적인 스타일링을 하면은 너무 고루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너무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너무 어렵다. 이게 한복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복이 화보로 만드는 일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제 부정적인 이번에 이슈였긴 한데 최근에 이제 코엑스에서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복진흥센터에서 한복 상점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지난 목금토일에 있었는데 여러 한복 브랜드가 참여하는 전시인데 엄청나게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분들 말씀에 따르면 역대 최대 매출이다. 굉장히 구호되어 있으신데 직접적인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한복의 홍보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정치적인 이슈뿐 아니라
이제 뭐 문화 산업에서 여러 뭐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런 한류의 영향이나 또는 뭐 중국과의 문화적 이슈 같이 이제 이런 이슈들이 한복을 홍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하지만 이제 당장에는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일시적인 관심이 한복 산업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네. 이제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홍보에는 도움이 됐다. 하지만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 화보 사진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대한민국의 한복이냐, 이게 네. 한복으로 보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떤 게 한복이냐 이거 진짜 어떻게 규정이 되는 겁니까? 아,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이제 한복이냐 아니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명칭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한복이란 명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한복이라는 옷은 우리 민족의 생선과 함께 입었을 거고 네. 또 문헌이나 뭐 고구려 고분벽화나 등장한 것이 뭐 굉장히 오래된 20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을 테지만 네. 이 명칭은 200년 남짓된 근대적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개항기에 외부 서구 문명과 접하면서 네. 서양복과 우리 옷을 구분을 하고 네. 이제 일본 옷과 우리 옷을 구분을 하면서 이제 우리 옷을 한복 또는 조선옷이라고 명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는 국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국가가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민족 복식으로서의 개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예. 명칭 자체도 굉장히 혼용이 되다가 이제 남북 분단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의복으로서 한복, 또 북한에서는 조선옷 이렇게 국가복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한복이라는 얘기 자체가 꽤나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복을 이제 국회의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복이냐 국경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족 복식이기도 하고 또 시대에 맞아서 이제 유행하던 패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선말 근대 시기에 뭐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에 뭐 두루마기 차림 이게 한복의 기본형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최근에는 그 범주가 좀 더 확장돼서 뭐 조선 초, 고려, 통일신라, 삼국시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이제 각 시대마다 유행하고 입었던 다양한 옷들을 다 한복이라고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복이냐라는 얘기는 상당히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고대 복식은 또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한복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복에 대한 개념의 뭐 범주가 어디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항상 열띤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도 한복의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저고리와 바지 또는 저고리와 치마로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 입는 이부제 양식이라고 하고 상하의를 따로 입는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이제 중국은 원피스로 상하이가 붙어 있는 형식인데 그거와 그렇군요. 다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게 한복이냐 아니냐 최근에 활용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의복의 기본 구성이 뼈대가 한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복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까지는 저희 학계에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고리 바지 이렇게 이부제 이제 저고리 상의의 경우에는 직선이 깃이 있고 고름이나 끈으로 앞을 여며 있는 방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한복의 범주로 넣고 있는데 사실 그 활용의 범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복에 사용된 소재를 양복에 그대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양복 드레스에 버선을 신었다고 하는 뭐 아주 일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게 한복 차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김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뭐 논문도 이렇게 쓰신 거죠?
네네. 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이라는 게 꼭 고정된 관념은 아닌 것 같아요. 고정된 개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네네. 따라서 좀 변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이걸 뭐 그런다고 해서 어디까지 그러면은 한복으로 볼 것이냐, 이제 계속해서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예. 하지만 이제 한복을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이제 음. 현재 지금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입고 놀고 이제 대중화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전통이라는 게 현대적으로 전달돼서 통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거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건 수용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허용 기준이라는 게 누가 정해주는 거, 이렇게 학교에서 입어라, 이거 여기까지 한복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정도는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의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한복이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서양복 같이 생겼는데 뭐 한국적 색감이나 실루엣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복처럼 보이는 의복도 있고, 아. 한복의 형태나 구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서양복이나 아니면 일복이나 뭐 중국이나 뭐 외국의 이웃나라 의복처럼 보이는 의복도 예. 있어서 예. 기준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곤란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아. 또 솔직히 얘기하자면 사실 그거는 제작자 의도가 좀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자가 한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허용 기준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복이 아니라 예. 한복을 활용한 것인데 자꾸 한복이라고 홍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한복 화보가 아닌데 한복 화보라고 얘기하는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이라고 하면 좀 더 문화적으로 또는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트레이닝복에 한복에 있는 용문이 자수를 놓는다, 뭐 네. 이런 것도 한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디자이너들이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 근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한복 연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연구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한복 화보가 적절하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이런 한복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한복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또 소비자들도 한복을 잘 알아야 이게 한복이냐 아니냐를 그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데, 예. 이제 연구자들도 줄어들고 그런 저변이 이게 그러니까 관심은 높아지는 대신에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정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연구자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군요. 예. 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의 김여경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